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보이입니다. 연휴로 저희가 추석으로 한 해차 쉬고 돌아왔는데요.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일단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무명님 제 앞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특별 게스트인 희원님, 지금 오프닝을 읽어주신 희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 네. 그러면 우리 늘 돌아오는 시간인 일단 항상 이제 정기 게스트인 우리 무명님부터 근황 말하나요? 네, 근황 토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날이 한 달을 쉬고 왔더니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더웠던 거에도 몸이 적응을 못했는데 금세 이제 추워진 것 때문에 또 적응을 못하고 완전히 잊고 여름을 저도 좀 그리워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집에 가서 발을 따뜻함을 받아서 발을 담그고 앉아서 요즘 수세미 뜨기를 하고 있어요. 코바늘 뜨기에 빠져서 30분 동안 멀티로 수세미 뜨기, 조격하기, 그리고 드라마 보기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뭔가 오늘 요즘 잘 살고 있다. 이거 하면 오늘 잘 이제 잠에 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자기암시를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저희가 처음 나온 게스트에도 어김없이 네. 근황을 여쭤봅니다. 네, BIYN에서 활동하시는 희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BIYN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백희환이라고 하고요. 청소년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걸 묻죠. 네.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그죠? 그쵸. 네. 딱 봐도 10대는 아니니까. 네. 그럼 근황 저의 요즘 근황은 제가 퇴사를 한 지 7월에 퇴사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막상 퇴사를 하니까 이제 놀 줄 알았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빠지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바쁜지 궁금해요. 그냥 하고 있던 활동들 중에서 이제 밀어놨던 BIYN 활동들 정리하는 것도 있고 뭐 글을 써봐야겠다 뭐 이러면서 시작한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왠지 더 바빠져서 약간 정신줄을 또 여름엔 더위와 함께 놨다가 요새 좀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퇴사러의 일상이구나 하는 걸 좀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임금 노동을 안 하는 거지 노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죠. 활동? 네, 그쵸.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하면 공감하는 퇴사자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요. 이렇게 장기 너무 퇴사자신데 오래돼서. 진짜 바빠요. 아니에요. 바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닌 거 아닌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리고 바쁨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네, 잠도 자야 돼서 바쁜 것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저 매주 들으시겠지만 저는요. 제가 최근에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무슨 게임이요? 사실 근데 이게 배틀그라운드라고 총 쏘는 게임이 빠져가지고 제가 좀 그걸로 너무 거의 추석 연휴를 놨어요. 되게 나면서 그때 생긴 쌍꺼풀이 네, 이게 안 없어져요. 저희가 보통 피곤하면 쌍꺼풀이 지는 스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과도하게 이제 게임을 하고 눈이 피곤하니까 생겼나 보다 했는데 이게 지금 2주 가까이 쌍꺼풀이 안 없어지면서 일보다 더 피로하게 게임을 하신 거죠. 왜냐면 한창 바쁠 때도 쌍꺼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일도 바빠요. 제가 그래서 업무가 중에 제가 그러니까 여가가 게임의 여파가 안 풀린 채 업무가 이제 좀 저희 맞아. 10월에 보통 업무가 많거든요. 그쵸. 어디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10월에 모든 사업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된다. 다 해버려야 다 된다. 행사하고 그래서 어디든 정신없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뭐 발제문을 쓰고 뭐 마지막 행사 막 하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겹쳐가지고 쌍꺼풀이 탁 져가지고 안 없어지고 있는 상태. 짙게 쏙 들어가셨네요. 그죠. 네. 아무튼 그런 TMI였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일단 네. 그 단체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맞습니다. 어떤 활동 하시고 기본소득이 사실 앞에 딱 붙잖아요. 네. 그때 왜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해서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주요 활동이 뭔지가 궁금해요. 네. 기본소득 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BIY. 따옴표, 네. 따옴표, 네. 따옴표 네트워크.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예. 저희는 2012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네.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청소년은 이제 10대 청소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IMF 이후에 노동시장에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모든 세대를 이제 통칭해가지고 청소년이라고 했어요. 그때 한창 이제 대학교에서 청년 당사자 운동이 많이 있을 때여가지고 청년이라고 하면 다들 대학생으로 등치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이제 작은 따옴표 표시를 해서 청소년이라는 표기를 쓰고 있고요. 이제 그때는 좀 아무래도 청년들의 빈곤 문제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저희가 기본소득 청년 당사자로서 이제 기본소득이 삶에 왜 필요한지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모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활동 방식은 약간 다른 분들도 좀 기본소득을 통해서 자기 삶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공론장 같은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다양한 팀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상근자가 없고 각자 자발적인 활동으로 굴러가는데 어떤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팀이 다양한 팀이 있는데 이제 번역팀이나 웹사이트 팀 이런 식으로 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팀들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도서팀이라고 해서 출판을 통해서 운동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고 계신 팀이 한 팀 있고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팀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개인의 삶에서 선택권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기본소득이랑 접점을 찾아서 또 얘기 나누고 있는 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만 모임 팀이라고 이름이 있긴데 약간 그리고 만들기를 줄여서 그만 모임 팀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주제로 뭘 그리고 만드냐고 하면 좀 특이하긴 한데요. 재밌어요. 이제 뭔가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하면서 각자 삶에서 가치를 발견해보고 그거를 뭔가 이미지로 표현해보는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희원님은 무슨 팀이세요? 저는 총무여서 네. 회비를 그냥 관리하시나요? 온갖 팀에 들어가 있고요. 약간 조직 운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회원들이랑 소통하고 이제 곧 총회여서 저희 다음 주 10월 13일 깨알 홍보 청년허브에서 기본소득 행사를 좀 크게 열거든요. 그거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올해 제가 주로 한 거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만약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삶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만들었어요. 바쁘실만 하시네요. 아니 예전에 그럼 일하고 그걸 병행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와, 지금 일을 안 하니까 그걸 더 많이 하시겠네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요. 돈을 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네. 돈을 안 받고 하는 일이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떡하지 이거?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 아니 네, 기본소득 네. 있으면 효율 확 오를 그렇죠, 거거든요. 네. 맞아, 떨어져서 네. 이거 회사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2시간이면 뚝딱 할 거를 내가 하루 종일 들고 있다. 약간 이런 날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일의 양이 늘었다기보다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많이들 묻죠. 이 단체에서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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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아이디어, 제도인데요. 이거를 의견이 분분하다가 2010 이건 빼야겠다. 갑자기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네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제일 좋은 게 얼마 전에죠. 네. 최근 들어서 기본소득 지구 네.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예전에 2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거든요. 거기서 기본소득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합의를 보자 해가지고 그 개별성, 보편성, 충분성, 현금성, 지속성, 무조건성 이렇게 6가지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걸 좀 하나씩 짧게라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기본소득의 절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보편성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줘야 하고, 무조건성도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제 무조건성은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돈을 줄 거니까 좋은 일 했어 라든지, 넌 가난하면 이 돈을 줄게 라든지, 뭔가 어떤 자산 수준이나 뭐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도덕성 같은 걸 평가하지 않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는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심사 없이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가 무조건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별하지 않는 것. 네. 네. 그리고 이제 현금성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 주는 거. 현금으로 안 주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주거나 뭐 주택을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은 현금이 아닌 경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줘야 된다고 해서 충분성이 있는데 사실 충분히 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충분히 주지 못해도 기본소득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성은 정기적으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6개월 월급처럼. 뒤에도 받는다. 1년 뒤에도 받는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는 이제 근로소득 장려 세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EITC라고. 이거는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에 국가에서 돈을 조금 더 신청해서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일을 안 하면 못 받아요, 이 돈을.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주고 그 일시를 이제 나라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연초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들어오면 그냥 보너스지만 그 돈을 내가 계획해가지고 쓰기는 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매달 언제 들어온다. 이런 정기적인 정의가 딱 있어서 받는 사람이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별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모든 개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현금 지급 복지가 대체로 이제 가구 기준으로 가족, 가구. 죠.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따라 다 금액도 다르고 이제 가구에 주니까 보통은 이제 그 부양자들이 받게 되는 내 기본소득은 다 개인, 가족이랑 상관없이 나는 나니까 받는 그런 소득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청년복지 포인트? 이것도 기본소득인가라고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현금이 아니니까 네, 기본소득이 아니군요. 어떤 의미에서. 그쵸.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신청해가지고 포인트를 뭐 3만 점을 줘요. 그럼 그 3만 점을 가지고 그 해당 사이트에서 뭘 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바우처 개념인 네, 거죠. 경기도에서. 그럼. 네. 그래서 그거를 신청했는데 그게 이것도 기본소득 일종인가 했는데 현금이 아니니까 조금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렵겠다. 근데 이제 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성이잖아요. 무슨 성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돈을 준다 이 아이디어이고 네. 이 안에 이게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니까 기본소득이 아닌가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걸 진짜 현물로 주는 것보다는 쌀을 받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에 가까운 거죠. 쌀을 주는 네,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해하기로는 지금 세상에 완벽한 기본소득 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약간 가능한 더 현금에 가깝게, 가능한 더 개인에게 주는 형식으로 그러면 약간 자율성 이런 있게 식으로 무언가 쓸 좀- 수 있는 거에 가까울수록 그 네. 기본소득에 가까운 제도가 지금 네, 네, 생기고 있다 이렇게 네, 인식하면 저희는 약간 되나요?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조건이라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지향
맞아요, 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이래야 된다. 기본소득이라 네. 함은 그래서 아까 네. 얘기 들으면서 이 충분성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충분함에 대한 이 상대적인 거는 어떻게 봐야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충분성 네. 진짜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있고 생활임금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가 그래서 좀 어려운 방금 말씀하신 개념인 그 것 같아요. 가깝게 기본소득의 지향에 가는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스펙트럼으로 보고 이제 계속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네, 그리고 기본소득이 얼마면 충분하냐는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고려하는 거에 따라 되게 다 달라질 것 달라요. 예를 들면 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월 30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로 이제 충분히 돈을 쓸 수 있을 정도여야라고 한다고 하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또 같이 보고 있는 효과가 이제 일자리 부족 문제랑 맞물려서 노동 시간이 실제로 단축되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나눠져서 더 많아지는 효과를 불러오려면은 최소한 뭐 예를 들면 60만 원은 줘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지구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한 국가에만 도입이 되면은 이민의 문제도 발생하고 네. 이제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좋은 복지 제도를 갖추고 그렇지 않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더 빈곤에 덫에 빠지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운동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한 12년쯤에 들었던 얘기이기는 한데 그때 월 500달러로 전지구 기본소득에 대한 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어떤 기준이냐 예를 들면 뭐 생태주의로 전환해서 이제 방금은 일자리를 나눠서 갖는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탈노동하는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공동체 경제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도시에서 먹고 살 만큼 높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좀 모여서 공동으로 좀 공동의 경제를 구성해서 독립 자립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에 대한 생각은 다 달라요. 얘기들이 그 금액에 대한 생각 속에서 또 그 지향이 다 좀 지금 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생태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고 탈노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질문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무조건 다 주고 보편적으로 이제 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 무조건과 보편성에 들어가는 대상이 어떻게 얘기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적의 문제인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라든지 지금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이제 한국국적인 사람만 받고 있진 않잖아요. 제한되긴 하지만 네, 제한적이더라도 그랬을 때 기본소득에서 이야기하는 지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약간 이것도 궁금하고 그것도 같이 토론이 되고 얘기가 된다면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재원이나 세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덜 얘기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줄 거냐 국가가 지급한다고 할 때 아니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줄 거냐. 근데 이제 뭐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GDP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한 사회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줘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지급이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 또 역시 이제 자기 어떤 인권에 대한 관점을 네.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재소자나 금치산자나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경제적 권리가 박탈당한 경우에는 뭐 주지 않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보편성 무조건성에서 무엇이 보편인가에 대한 논쟁이기도 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복지제도에서도 이게 늘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수도 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 그런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저는 그 질문을 얹혀서 같이 약간 궁금했던 게 지금 아동수당이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선별한다고 말이 좀 있어요. 상위 뭐 10%인가까지는 안 준다. 근데 어쨌든 동사무소 가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증명하면 1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 지금 얘기하신 6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되진 않지만 네. 좀 보편복지?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보편복지를 좀 확대하는 거 네네. 또 기본소득의 한 방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고민이 뭐로 이어지냐면 예를 들어 유럽에서 되게 오래 있었던 친구가 그러는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돈은 없지만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 뭐 시덕급여도 나오고 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아주 최소한도의 뭘 보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넉넉진 않지만 한 달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소득은 보장해 준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가치에 맞는 것인가? 혹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너무 질문이. 네. 일단 첫 번째 네.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제 저희를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니라 저희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나의 지향을 이 운동에 담아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환대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게 되면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는 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식의 논의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도 기본소득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그게 기본소득으로 간다는 의미가 한국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나라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나 경로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복지국가면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그래서 세금을 잘 내고 그 세금이 다시 재분배가 잘 되는 복지를 통해서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복지 지출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주는 기본소득 시스템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할 수준이 전혀 아니거든요. 보편복지가 잘 안 돼 있으니까요. 굉장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보신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없거든요. 제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한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가 그러니까 방금 말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라는 질문이 성립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좀 거셌었거든요, 과거에. 복지국가를 가기 이전에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현금이고 개인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고 개인에게 주면 그 돈이 결국 시장에서 소비되면서 돌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자본가들의 이익을 더 늘려줄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분배 효과가 있을 만큼의 세수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게 한국에 되게 시급한 문제고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본소득에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 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잘렸을 때만 3개월 정도 도와줄게 와. 나 좀 잠깐 쉬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라고 할 때 그럼 가져다 써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다르죠. 완전 후자가 다른 것 훨씬 같아요. 기본소득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기본소득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생활소득이나 네. 그런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또 기본소득으로 가는 한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네. 아동수당이나 네.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처럼 이제 현금으로 현금 수당으로 네. 돈을 주는 복지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막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네, 2012년 정도부터 최근 들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낮은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냥 자리 잡아버리면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확대되어서 정말 일자리나 아니면은 가구 안에서의 자원의 분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높아졌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 네. 거는 복지 지출인 거죠. 그건 진짜 그냥 저는 더 효과가 뭐라고 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 돈을 받음으로써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떤 생산적인 전환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종류의 상상력을 행정에서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10만 원 나가는 거랑 60만 원 나가는 거랑 생각하면 그냥 돈으로 봤을 때는 60만 원 너무 많이 나가잖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내가 60만 원 받으면은 친구랑 같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볼 수 있어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뭘 배워볼 수 있어라든지 네. 뭔가 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낮은 수준의 돈을 주면은 뭐 이 돈 가지고 뭐 밥이나 한 끼 먹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될 때와 그 돈의 효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임시적인 건 것 같긴 해요. 그 생애 주기에서 딱 그 굉장히 소액의 돈이 지급되는데 그 돈이 일시적으로 느껴지니까 삶이나 뭔가 내가 무언가를 이걸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걸로 그냥 해버리는 지금의 당장에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해버리는 것으로서의 그런 비용 지출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지향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복지 제도가 다양하게 이제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네. 전면적으로 해야지 그 평가를 이게 맞아요.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음. 이게 어떻게 삶의 변화를 주었는가,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려면 정말 전면적인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거를 시행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뭐 생애주기의 한 부분,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다른 방식의 뭐 일시적인 지급 방식으로는 네. 평가를 하는 게 맞나? 그래서 기본소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걱정, 기본소득 돼야 되는데 막 초초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전면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제대로 된 온당한 뭔가 평가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네. 점진적으로 한 발씩 나간다는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 노령연금이나 이 아동수당 같은 게 진짜 가당키나 했을까 음. 한국 사회에서. 네. 근데 지금 노령연금 시행했고 노령연금 30만 원이지만 부부 합산했을 때 돈이 깎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개별적으로 주잖아요. 근데 네. 제한이 있는 문제가 있긴 해요. 제가 알기로 하위 70%까지만 맞아요. 주거든요. 상위 30%는 주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동수당 또 상위 10%는 제외예요. 네, 그거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심사비가 더 든대요. 네. 그 비용이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넓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90%가 받는 거고 70%가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이 가당키나 했을까 이걸 준다고 했을 때 근데 어쨌든 한 발씩은 나아가는데 과연 두 발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저는 여기서 멈추나 계속. 왜냐하면 뭐 왜 다 주냐. 그래서 이것도 원래 100% 다 주려고 했었는데 제한을 했잖아요.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발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다시피 생애 주기에서 어떤
계층만 어떤 특정 생애에만 돈을 주는 것은 맞나? 이런 생각들은 계속 드는데요. 저는 그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여러 단위들에서 주로 이제 강조 우선하는 이런 지향 같은 거를 봤을 때 그게 이제 보편성, 무조건성 이 더 이제 우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봤을 때 저한테 가장 와닿은 거는 개별성이라는 개념이었고 1인 각 그 개인에게 모두 다 지급이 된다. 가구라든지 가족 단위로서의 무언가를 합산하거나 그걸 따져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그냥 개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거를 보고 아 이거다. 그래야지 여성들이 독립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삶이 피는 건 정말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것만이 1인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게 정말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정말 개별성을 되게 크게 느꼈거든요. 네. 그 부분은 혹시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기본소득에서 개별성이랑 현금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이 받고 그 돈을 어디다 쓸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지만 가족의 일원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대표해서 대신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한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인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가구가 사실 여성에게 가족이 한국에서는 좀 억압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외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기본소득이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개인도 도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로서 기본소득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여성들이 그 뭐 원가족이랑 살고 있는 여성이든 혹은 뭐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 여성이든 독립적인 생활 그게 꼭 공간의 독립이 아니더라도 내 이제 자율성을 가진 무언가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노동 그 가치는 여성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있고 어디 가서 돈을 번다라고 해도 임금은 완전히 임금 격차는 크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제적인 그 자립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잖아요. 경제적 자립이 갖는 의미 같은 게 크게 커서 제가 이걸 보고 개별성 이게 전면적으로 빨리 이게 시행이 돼야 나도 살고 내 주변의 네. 여자들과 언니들과 모두 이제 살 수 있다. 이 심리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망 사실 이게 기본소득이 전부 내 삶을 꾸릴 수 있는 사실은 동력이 되진 않겠지만 심리적인 쿠션이 정말 될 수 있겠다. 이게 정기적으로 나에게 지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누구나 생애 주기에 한 번은 다 이런 쿠션이 필요한 때가 오잖아요. 여성들은 사실 생애 전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성들이 생애 전반에서 사실은 그 쿠션이 필요한데 없이 사실 부침이 심하게 살고 근데 누구에게나 그런 위기는 오기 때문에 이게 꼭 빨리 전면 도입돼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면서도 막 그랬구나. 이거 꽂히셨구나. 근데 실제로 네. 저희가 내가 기본소득 받는다면 뭘 할 것이냐 뭐 이런 캠페인 같은 거를 거리에서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여성분이 받자마자 기본소득이 뭔지 모르셨는데 이제 즉석에 설명드리고 뭐 하지? 이혼한다 이렇게 딱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또 어디 가면 또 결혼한다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뭐 이러나 저러나 가족 만드는 것도 돈이 들고 가족에서 나오는데도 그렇죠. 돈이 돈이 드는데 각자 살고 싶은 가족으로 굳이 참지 않고 네. 만약에 10대 청소년에게 뭐 18, 19에게 이걸 준다 이랬을 때 대부분 다 집을 나온다. 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정말 좋을 게 것 같아요. 얼마가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집 사실 집 나오면 집 못 구하잖아요. 그래요, 그걸로 맞아요. 근데 든든하게 이게 있다라는 상상할 수 게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못 가지만 이거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혹은 이 돈으로 다른 걸 해서 내가 그 다음을 준비해야지라던가 그게 이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막 아무리 그러니까요. 척박해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 상상하면 기분이 지금 좋아지는 거죠. 네. 얼굴이 눕혀서 피셨어. 근데 상상만으로 지금 안타까운 건 피셨어. 상상만으로 아직 머무른 게 참 네. 안타깝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연결해서 좀 기본소득 막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고 막 국민투표도 하고 막 스위스에서 국민투표해서 뭐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결국 기본소득 뭐 실패했다라던가 뭐 기본소득 결국 뭐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네. 기사를 하는데 좀 기사를 보면 좀 엉터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해외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서 좀 뭔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네. 네. 음. 기본소득에 대해서 세계 각지에서 실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실험도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른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은 아니었고 스위스는 이제 국민들이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투표에 붙여서 도입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 예술가들이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그래서 근데 월 300만 원이었어요, 그 금액이.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원래 300인 거죠. 돈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들도 사실 이게 발의를 하려면은 뭐 6개월 내에 10만 명인가 아무튼 서명을 받아야 되는 양이 있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일단 그 국가 안에서 어느 정도 지지 그러니까 투표로 올리기 전에 조건이 있는데 네, 그거는 네. 성립이 됐다는 네, 말이죠. 그걸 보면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있다. 걸 볼 수 그쵸. 있잖아요. 활동가들도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유럽 의회에다가 내자는 그 서명 운동도 유럽 전반에 그때 퍼졌었고요. 이제 그런 정치 운동이 있었고 실험은 이제 먼저 나미비아랑 인도 쪽에서 약간 국제 구호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커뮤니티 단위로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핀란드 같은 복지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기본소득을 받는 경우를 이제 비교해서 하는 실험이 진행이 됐었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신기하게 이제 Y 컴비네이터라는 거기는 그러니까 벤처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는 투자기관인데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 계속 소비 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그런 삶을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기업가가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좀 지향이 다른데,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실업급여보다 기본소득이 이 사람의 다시 일하게 하는데 효과적인가? 그런 걸 보는. 네. 노동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동을 안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노동하면 끊기잖아. 네. 그런 사례가 있어. 차라리 그냥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주면은 내가 일해도 이거 받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하게 되나 이런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관심 있었던 거는 캐나다의 실험이었어요. 왜냐면은 캐나다 실험은 온타리오라는 곳에서 하는 실험이었는데 그 실험 계획 단위에서부터 커뮤니티 레벨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개인 단위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보겠다고 했었고, 거기 들어가는 항목 중에 젠더 평등이라든지 심리적인 건강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읽어내려는 실험이라서 되게 기대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거기 온타리오주의 이제 주지사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좀 보수적인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 실험을 끝났어요? 조기 종료한다고 그럼 발표를 평가가 안 했어요. 됐겠네요. 중간에 중단돼서. 아직 거기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평가서 나오겠죠? 근데 그래도? 평가가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효과를 분석에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예산이 들어갈 텐데 아마 그게 그걸 처음에 제대로 했던 것만큼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재밌는 사례는 이제 독일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어떤 사람이 스타트업을 팔았어요. 성공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엑시트를 하면은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받고 난 놀 거야.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너무 열심히 살고 삶에 활기가 돌고 막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더 재밌게 생산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본소득을 모았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네, 그래서 뭐 1년치 기본소득 금액이 모이면 추첨을 해서 주고 근데 이거를 거의 100명 가까이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겨레 21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맞아. 했었고 기사 뜬 거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사회 전체가 같이 받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개개인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해외 사례 중에 좀 뭐랄까 되게 한국에서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초기에 했던 실험들 중에 사실 나미비아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있는 그 마을에다가 기본소득을 준 거였는데 실험 설계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인도 지역에서 다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도 많이 나왔고 실험도 대조군 설정을 잘 해서 진행이 됐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인도 사례는 그 담당자가 한국에 와서 발표하는 거를 제가 들었었는데 진짜로 좀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자영업 여성 조합이라고 세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인도도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결혼 갈 때 지참금 보내면서 결혼하고 뭐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하는 경우에 다시 좀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런 여성들을 돕는 자조 모임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제 여기가 굉장히 풀뿌리 기반이 탄탄한 조직이어가지고 이곳과 함께 몇 개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줬는데 개별적으로 주고 지속적으로 주고 이런 조건들을 갖춰서 지급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결과 일단 아이들이랑 노인들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는 여성 아동들의 상급 학교 진학률이 2배 가까이 뛰어가지고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66% 정도가 안 다니는데 33%로 떨어지고 그리고 원래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일을 하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급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3%까지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비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진학률 되게 높아지고 여성들이 정말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 평가 보고서는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된 거 저도 봤거든요. 보면서 사실 그 변화되는 지표를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는 사실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기본소득으로 하지 않았을 때도 공중위생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진학률을 높이고 그리고 여성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 드는 다른 비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전면적으로 하면 그 인도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인 변화도 당연히 개인의 삶의 질이나 독립성도 올라가겠지만 정말 사회적인 것도 사실 다른 데 새는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 변화가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마을 단위로 된 거라고까지는 몰랐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되면 더 효과가 증폭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경제적인 권리가 없었는데 이걸 네. 받기 위해서 은행 계좌를 처음으로 만들고 네. 아이들도 이제 국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사회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어디서 들었지? 그 연구하신 분이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주면 오히려 도박이나 네, 써버린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성들한테 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수공예 일을 시작한다든지 해서 약간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창업하고 일을 만들고 약간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자체가 좀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같이 들었어요. 그거 보고 저도 되게 웃긴 거예요. 여성은 뭔가 자립과 사회 시스템을 네. 새로운 정말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 돈이 흐르는데 남성은 자기 자신의 그렇게 표현되진 않았어. 근데 유희와 아니, 유흥 그러니까 유흥에 쓰는 건 좋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이미 뭐 교육이라던가 그게 정말 소비에만 집중되어서 흐르는 음. 걸로써 이게 시스템,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시스템이나 더 나은 이후를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는 없는 걸로써 그 얘기된 거 보고서는 역시 그게 기본적으로 뭐 이미 사회적으로 뭐 자립이라던가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 기본소득을 준다는 의미와 그것이 되게 제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준다, 보편적으로 준다는 되게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드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줬을 때 사실 부자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받으니까 부자가 받으면은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세수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도 더 많이 받게 그럴 것 되거든요. 같아요. 보편적으로 같이 받아요. 줘야지만.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얻는 효용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기회가 박탈된 사람일수록 같은 돈이어도 이걸 통해서 삶에서 바꿔낼 수 있는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약간 이해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하면서 네. 사실 그게 여성 진학률을 높이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뭐냐면 어차피 학교 다니는 남성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률이라는 네. 게 되게 가난한 남성 말고는.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이라는 건 결국 무상교육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여성을 어쨌든 중학교 정도까지는 진학시키는 게 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를 되게 의무화하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한 기회이기도 그쵸. 하고 평등이기도 네. 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진짜. 아니 그래서 기본소득이 막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노동의 위기가 와서 마치 이것을 대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 여성들은 현안으로 이거를 진짜 맞아요, 당면한 맞아요. 문제로 이미 겪고 맞아요.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이전에 이미 오랜 시간 이렇게 기본소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를 미래를 준비하는 네. 개념이 아니라 현 네. 당면한 과제를 네.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맞아요. 개념인데 마치 AI 때문에 이것이 더 이야기되어야 하는 물론 그것도 있죠. 네. 물론 그것도 있고 불평등 해소도 네, 같이 네. 그때 얘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누구의 상황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미래를 지향하면서 이야기될 것이냐 현안으로 얘기될 것이냐가 되게 다르다라고 네.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여성에겐 현안이기 때문에 빨리 당장 아니, 제가 무슨 기본소득 좀 처음에 이제 이게 궁금해가 책 읽고 이럴 때 그 남성분이 쓰셨어요. 남성분이 쓰셨는데 그 좀 약간 나이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본소득이 가능할 때 남성들도 돌봄이나 사랑과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임금 노동으로 환산되지 않는 그런 노동의 영역에 되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도 이게 그거를 되게 보고 표정이 팟캐스트에 안 나오네. 네, 그 지금 분위기 나이가 보이는 팟캐스트인데 저는 그거 되게 되게 나이바다? 약간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위기랑 일자리 없는 걸로 이제 더 이상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그 삶을 그러니까 너무 팍팍한 삶, 그러니까 쉼 없이 돌아가는 노동의 굴레 이런 거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유와 예를 들어서 좋은 무언가 좋은 질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사실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네.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준비해야 돼 이러는데 그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이건 기본소득 개념을 이야기할 때 사실 지금의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도 충분히 이게 너무나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당장 도입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노동 없는 미래를 막 얘기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AI에 대한 공포 막 그런 거 네. 얘기하면서 맞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이 기본소득을 얘기하냐가 똑같은 기본소득이란 단어지만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청년수당 얘기할 때도 되게 삼포 세대론 얘기하면서 청년수당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삼포 세대론이 굉장히 청년 남성 시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결혼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일이냐 뭐 육아냐 이랬을 때 여성한테만 주어지는 질문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육아를 사실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돈이 없으니까 집도 못 가지고 집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한다. 이런 방식이 되게 과연 누구의 얘기인가? 집이 있으면 여성들은 결혼할 것인가? 아닐 수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내가 그냥 재밌게 살지. 뭐 이래서 저는 뭐 청년수당 얘기할 때도 그렇고 기본소득 얘기할 때도 굉장히 누구의 관점으로 어떤 지향으로 얘기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제가 세미나 하는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뭐 이런 것도 올라와가지고 봤었는데 저도 좀 같이 보면서 여기 같이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과연 남성들이 돌봄과 뭐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과 뭐 이런 것으로 정말 들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인 게 사실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본소득 거시적인 담론이다 보니까 돈 막 정부의 구조와 막 노조의 모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간과가 되는데 사실은 전 돈은 개인이 쓰는 거고 결국엔 그 개인들이 어떻게 쓸 거냐.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사실 하던 거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성이 돌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기보다는 여성이 자연스럽게 돌봄 노동 나가겠죠. 오버된 돌봄 노동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남성이 무언가 그 안으로 그러니까 변화를 그거 개인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변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페미니즘 진영에서 사실 이 기본소득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페미니즘 진영에서 어쨌든 되게 많은 부분 일하는 여성, 그러니까 여성에게 일, 경제력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면서, 그러니까 여성이 가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많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이나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물론 자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여성들이 이 돈을 받고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가지거나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가서 돈 벌어서 100만 원 버는데 이 돈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 100만 원 되지 않겠지만 100만 원 받고 그냥 육아 도우미를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육아 도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토론의 자리 같은 데서. 그런 반론도 나오고. 근데 저는 점점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다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혼을 한 여성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여성들한테 지금 당장에 내 경제력이 없고 내 자산이 없고 이런 것이 얼마나 더 가족에게 머물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페미니즘 이슈가 계속 꺼지지 않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게 굉장히 기본소득이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저는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혼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결혼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냐. 아무도 일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더 재밌는 일들을 찾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거는 다른 시민을 신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명언 모먼트였나요? 너무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내가 시민을 어떻게 상상하고 왜냐하면 있나. 모두가 동등하게 경제적 권력을 조금씩 더 갖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선한 방향으로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죠. 근데 늘 나오는 얘기가 왜 이 기본소득이 굉장히 불로소득이고 나태해질 것이며 이게 뭔가 뭐 노동이 자연스럽게 미래에 없어질 거다. 이걸 떠나서 그냥 노동하지 않을 거다. 이 돈이 있기 때문에 혹은 사실은 돌봄 노동도 비가시화된 노동이고 사실 그거를 사회적으로 환산해서 뭔가 이런 기본소득이나 다른 개념으로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인데 마치 이제 그런 아까 큐티보이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더 강화되고 여성은 집에서 육아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안 좋아지는 더 고착되는 그 불평등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소득이 정말 이거는 이제 전면적 시행 충분한 전면적 시행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노동의 개념이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일이라고 볼 것이냐, 노동이라고 볼 것이냐에서 더 그 노동의 개념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 같고, 그때 여성들이 하는 지금 정말 막 후려쳐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 노동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확대되는 방식으로 얘기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모든 얘기 결론 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러니까 언제 되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노동과 비노동의 그 경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비노동이 굉장히 여성의 영역이 되고 노동이 되게 남성의 영역이 되는 이 이분법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진짜 경계를 흐리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저는 특히 그 사람들이 뭐 게으름에 대해 혐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되게 뭐 상대방의 떡을 축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무임승차하고 사회에 뭔가 잉여 인간으로 되게 취급받잖아요.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이 이 임금 노동으로 인정받지 않는 노동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네. 노동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말 노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네.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리고 지금 불로소득 누가 가져가고 있냐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 얻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갑자기 불로소득을 뭐 얘기하는 기본소득 보고 겁니까? 뭐 불로소득이래. 그래서 저는 재원이 갑자기 세수학보나 재원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늘 따라오잖아요. 재원을 네.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계속 부딪혔던 문제잖아요. 어떤 복지제도를 하든 어떤 이제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소득 문제를 계속 걸림돌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익숙한 그리고 약간 풍경이라서 변명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익숙한 풍경이라서 그 불로소득 빨리 이렇게 사회적인 저는 진짜로 사회적인 자원으로 빨리 맞아. 가져오자. 그러니까 이런 저는 얘기를 진짜로 하는 거죠. 불로소득 있잖아요. 그 건물세라든가 그런 식으로 돈 버는 돈에 막 40% 60%를 막 세금으로 매겨. 그다음에 그거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아무튼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불로소득, 뭐 나태함, 뭐 그런 게 왜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 갖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평등이 올라와야 사실 기본소득 가능하기도 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 또 성평등에 저는 어떤 부분 많이 기여할 수도 있다고 그 생각하거든요. 약자나 가난한 사람에 네. 대한 혐오가 강한 네. 사회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는 더 그러니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혐오, 여성 혐오도 사라져야 되는 가난 혐오 것이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를 불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도 그렇고 이게 같이 가는 문제라는 거는 페미니즘이든 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지향을 고민하는 사람이 사실 많아지고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소위 세를 불리고 덩치를 정말 키우고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거를 더 많이 막 시끄럽게 얘기하고 더 많이 목소리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밖에는
방법이었고 이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말. 제가 지난주 네. 방송을 듣고 왔는데 거기서 페미니스트는 채식주의자라는 스테레오타입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니까 기본소득 지지하겠지라는 스테레오타입도 만들어져야 돼. 네, 맞아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 페미니스트들 의제잖아.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되고 뭔가 이 기본소득 도입될 의제를 가져와야 된다. 때도 여성들이 더 막 발언을 하고 음. 재원 마련 설계 방안에 네. 있어서도 그런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실 저희 운동하는 사람 몫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이게 근데 나가는 그 안에 스펙트럼은 다양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고정관념으로 그러니까 기본소득 얘기하는데 당연히 페미니스트가 같이 하겠지. 혹은 페미니스트이면은 기본소득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걸 거야라고 믿는? 약간 우리가 덮어두고 믿더라도 좀 같이 하는 게 정말 새를 키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쓸 거냐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돈이 많이 가고 그 여자들이 그 돈을 여자들을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그 여성들만의 판을 만드는데도 기본소득이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네. 너무 필요하니까. 나한테 지금 너무 필요하니까 돈 있으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운동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인도 사례 말씀드렸을 때 하나 얘기 안 한 게 세와라는 조직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커뮤니티 빌딩을 한 지역이 있고 안 한 지역이 있고 아예 돈을 안 받은 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했는데 네. 세와가 들어가서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 했던 곳이 훨씬 더 수치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그 세어라는 곳 단체는 페미니스트 단체인가요? 여성 단체인가요? 네 여성 단체예요. 여성 단체. 자영업 여성 조합이라고 멋있는데. 약간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여성들 사회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일 같은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모임도 하고 자조 네. 모임도 운영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했던 곳에 그 효과가 결과가 훨씬 좋았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다 기본소득하고 근데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도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든 삶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이 저는 기본소득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뭔가 뭐 활동가들이랑 이야기를 하든 그게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데 단지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부르고 마련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무언가 그런 틀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정도이지 이 지향을 무언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네. 한창 계속 얘기하는 게 실업급여 그거 자발적 실업급여 계속 줘야 된다라고 계속 여성 단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노동하는 단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네. 전체 단위에서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본소득의 논의가 사실은 기본소득이란 말을 안 붙이더라도 맞아요. 그 맞아요. 지향이 들어가 네, 있는 논의는 저는 사실 계속 있다고 하고 있죠. 예, 네. 예, 예. 그리고 그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부모한테 직접 지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출생증명서를 가져가고 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갔을 때 이제 주거나 아니면 보통 권장하는 게 그 아동 이름으로 그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넣는 것을 계속 권장해요. 그런 거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계속 그러니까 부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한테 주는 거다라는 네. 거를 그래서 그런 식의 계속 기본소득의 지향들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지향들이 많이 퍼져서 뭐 어떤 얘기를 할 때도 항상 그 지향이 전제된 채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너무 하게 공감합니다. 됩니다. 네. 네, 오늘 회장픽은 네,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희원님 뭐 희원님, 있으세요?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회장픽은 무엇입니까? 저 이걸 제일 많이 고민했거든요. 다들 뭘 그래요. 얘기해야 하나 막. 근데 요즘에 제가 원래 운동을 되게 못하는데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좋아가지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놀랄 만큼 몸에 근육이 없거든요.
필라테스요? 네. 기구 필라테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뭐가 다른 거죠? 다르던데. 그게 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하는. 네, 무슨 기구가 되게 많아요. 진짜 오. 운동기구가. 그래가지고 뭐 누워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당겼다가 밀었다가 뭐 이런 매달려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으로 계속 끝없이 듣는 소리 배에 힘 주세요라는 말을 이제 1시간 내내 들어요. 네. 무슨 동작을 하든. 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갈비뼈 있는 대로 숨을 쉬는 네. 약간 그런 호흡을 배웠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어서 꼭 필라테스를 하시지 않더라도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보면 많이 호흡이 나와요. 네. 집에 네. 기구가 없는데. 아니요. 그냥 아, 맨바닥에서도 많이 해요. 아. 그냥 헬스 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스쿼트 같은 동작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걸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허리랑 배에 힘을 줘서 약간 팔이나 다리나 목이나 이런 다른 부분의 근육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몸의 중심을 잡는 느낌? 네, 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숨쉬기부터 시켜서 어떻게든 운동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명님의 해적 저는 해결의 책이라는 해결의 책. 네, 어플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을 얻고 싶은 질문을 생각하며 원 주의를 문지르다. 준비가 되면 손을 떼세요. 또는 와. 책장을 직접 넘겨 선택하기 위해서 화면을 왼쪽으로 쓸어주세요. 이게 제가 거의 요즘 아침마다 의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한때 이제 별자리랑 주역으로 막 점 보고 이거에 좀 빠져가지고 맞아요. 이제 자주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점을 보던 때가 있었는데 그 주역 같은 경우에는 점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제가 점을 봤는데 막 몇 번씩 이제 3번 나누고 막 그렇게 하고 풀이를 풀어서 이해하기가 제가 아직 너무 저는 이제 기초적인 단계라서 그게 어렵고 그래서 별자리 운세를 늘 확인했어요. 그런데 별자리 운세는 사실 질문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주에 내가 어떤지를 그냥 보게 되는 거라서 오히려 그냥 관성적으로 별자리 운을 확인하지 그게 내 이제 불안을 해소해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불안이 되게 많고 걱정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서 그 불안이 예민함 혹은 완전히 도망가는 회피로 발현이 되게 잘 되는데 이 해결의 책을 동그라미에 원을 막 굴리면서 질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불안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저 스스로 이제 언어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답은 사실 별로 힘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 생각해 보아라 막 이런 게 나와요. 혹은 오늘의 일이 뭐 내일의 단초가 된다. 막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런 단순함이 되게 주는 네.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을 얻으려고 동그라미를 굴리면서 제가 오늘 불안한 게 왜 그런지 초조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은 관념적으로 막 머릿속에 떠다니기만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 거에 있어서 나를 좀 알아채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질문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혹시 예전에 이제 책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펼치는 거, 질문을 던지고 딱 펼치는 거. 근데 이게 어플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거를 구슬리면서 저한테 좀 답을 구하고 있답니다. 해결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의 네. 책 알겠습니다. 저의 해장픽은요. 저는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이런 좋은 날씨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물론 잠도 보충하셔야겠지만 잠 보충을 조금만 하시고 이제 나들이를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꼭 그 국립현대 미술관에 서울관 삼청동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요. 거기 전시도 좋고 전시에 4,000원 내면 다 싹 다 볼 수 있고 되게 넓고 그리고 그 가는 주변이 되게 좋아요. 거기가 궁들이 많고 그러니까 탁 트여져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그래서 꼭 한 번씩 나가는데요. 특히 이제 거기를 가시면 국립현대미술관을 쭉 둘러보신 다음에 나와서 그 삼청동 쪽으로 이렇게 좀 가시다 보면 거기 골목 안에 풍년쌀 농산이라는 방앗간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또 쌀도 팔고 이러는 곳인데 여기서 원래 조그맣게 이렇게 떡꼬치를 팔았어요. 쌀을 이렇게 하니까 쌀떡꼬치를 팔았는데 그게 엄청 유행해가지고 그러니까 분식집이 됐어요. 근데 정말 쌀떡꼬치 진짜 맛있어요.
국립영정미술관에서 이렇게 정서적 어떤 이런 걸 좀 채우시고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배가 출출할 거란 말이에요. 달달한 게 먹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슬슬 걸어서 삼청도 쪽으로 가서 여기 딱 찍어 지도에 딱 찍어가지고 탁 가면 사람들이 좀 줄 서 있는 딱 보면 알아요. 딱 가가지고 떡꼬치 그 양념 마음의 양식도 채우고 네, 마음의 양식도 채우고 몸의 양식도 채우면서 떡꼬치를 하나 탁 베어 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해장픽은 국립현대미술관이라기보다는 풍년살롱사의 쌀떡꼬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해장픽 여기서 마치고요. 네, 희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꽉꽉 채워서 1시간 반 동안 떠들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 진이 빠지신 건 아니죠? 저와 함께 기본소득 덕질의 길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회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총회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회의만 하기 아까우니까 다른 행사들도 같이 저는 무슨 행사인 줄 하거든요. 알았어요. 행사예요, 행사. 아, 그러니까 누구나 오셔도 돼요. 아, 네, 총회는 끝나고 할 거예요. 네, 네. 저희가 큰 곳에서 네. 하니까 네. 많이 무료 행사니까 놀러 오세요. 그럼 한 번만 더 얘기해 네, 주세요. 10월 13일 오후 2시에 불광동에 있는 청년허브에서 진행하고요. 오시면은 기본소득 즉석에서 Q&A 하는 행사부터 강의랑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까지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기본소득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근데 이게 언제 방송돼요? 다음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13일이잖아. 괜찮을 것 같아. 다음 주 평일에 나가나요? 아니구나. 안 되겠다. 내일 오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녹음 마치고요. 해장상담소는 항상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한국여성민우의 트위터나 페북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은 유치장.today@gmail.com인데요. uchiang.today@gmail.com입니다.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먹는 해장상담소는 2주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